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여러분, 만약 큰돈을 들여 이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에 엄청난 빚이 잡혀있는 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자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등기부등본 한 장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잃는 전세 사기나 경매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도움 없이 등기부등본을 스스로 읽고 위험한 집을 완벽하게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이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이지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그 변동사항을 국가가 기록해 놓은 공식 장부입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돈을 다 주고 집을 샀더라도 국가장부인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자유롭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계약 전은 물론이고 계약 당일 잔금 치르는 날에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새로 뽑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 따라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이 세 단어만 머릿속에 넣으셔도 등기부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신상명세서. 첫 번째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이 표시될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소재 지번, 면적이 얼마나 되며 몇 층짜리 건물인지 등 물리적 현황을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 내가 계약서에 쓰는 주소동호수와 표제부상의 주소가 단 한 글자, 한 숫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빌라의 경우 문 앞에 붙은 호수의 102호와 등기부 표제부의 호수가 달라서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표제부와 대조하셔야 합니다. 2. 갑구 소유권과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 두 번째,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즉,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부터 현재 주인까지의 역사와 인적사항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주의할 점, 갑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현재 소유자 이름 외에 다른 지저분한 기록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라도 적혀 있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집주인이 돈 문제로 소송 중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을구 소유권 외의 채무관계. 세 번째,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은행 대출이나 담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실제 빌린 돈보다 120%, 130% 높게 잡힌 채권 최고액이 적힙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조에 따라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갑구안이나 같은 을구안에서는 순위번호 순서대로 우열이 가려지고 갑구와 을구 상호 간의 갑구의 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권 중 무엇이 빠른가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분이라도 먼저 등기소에 접수된 권리가 내 돈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 경매 배당 사례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수 씨가 서울의 한 빌라 102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대출 기록은 당연히 을구의 1번으로 기록되겠죠. 그 후 철수 씨는 이 빌라를 영희 씨에게 팔았습니다. 소유자가 철수에서 영희로 바뀐 이 내용은 갑구에 기록됩니다. 새 주인이 된 영희 씨는 세입자 민수 씨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몇 년 뒤 영희 씨가 은행 이자를 내지 못해 이 빌라가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매 결과 이 집은 2억 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이제 낙찰 대금 2억 원을 가지고 법원에서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 순서 접수 번호가 빠른 권리가 우선합니다. 1순위 은행 을구에 가장 먼저 등록된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이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먼저 싹 가져갑니다. 2순위 세입자 민수씨, 이제 법원에 남은 돈은 딱 5천만 원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민수씨는 자신의 보증금 1억 원 중 남은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전 재산 같은 돈 5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수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단 한 장만 뽑아봤다면 을구에 이미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이 집의 시세가 2억 원 안팎인데 빚이 1억 5천만 원이나 있다면 내 보증금 1억 원은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랬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대폭 낮췄어야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베테랑들도 실수하는 최고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운영하는 등기부등본이라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실제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진짜 주인 몰래 등기부를 가짜로 바꾼 사기꾼이 있다면 내가 그 등기부만 믿고 거래했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등기부만 믿지 말고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철저히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1381을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만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아침 잔금 치르기 직전에 직접 다시 뽑아야 합니다. 간혹 일주일 전 혹은 어제 임대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만 믿고 잔금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하루만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악덕 임대인의 경우 계약서를 쓴 다음 날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접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받는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서류를 제출한 그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적 공백을 노린 사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새로운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완벽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주소와 면적, 갑구 소유자와 가압류 등 위험신호, 을구은행 대출 및 근저당권 세 부분으로 나뉘며 내 계약서 주소와 표제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한 글자씩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권리의 순위는 먼저 등기된 순서를 따르므로 집값 시세 대비 을구의 채권 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치르는 당일 정오 직전에 등기부를 새로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한 뒤 돈을 보내야 합니다. 어렵게 모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양심이 아니라 오직 나의 꼼꼼한 확인과 지식뿐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부동산 거래에서 치명적인 사기나 손해를 보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과 IT 트렌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I 부동산 첫걸음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